이제 여러 가지 경로, SNS 경로를 통해서 이런 음. 이제 리딩방들이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도 잘 맞춰야 본인들한테 계속 월 구독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나름 열심히는 했을 것 같은데 틀려서 문제인 거예요?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잘 없고요. 예. 보통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잘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예. 리딩방에 들어온 유료 회원들을 속이는 행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보통 사람들이 이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려면 예. 여기서 수익률이 좋게 나야 되잖아요. 그럼 종종 맞춰줘야죠. 네, 종종 맞춰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증거가 그 리딩방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이러면 이 사람 진짜 잘하는가 보다.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찍어드렸죠. 네. 뭐 하면서 이만큼 올랐죠. 이런 올랐죠. 거. 근데 이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유료 회원들만 거기 들어와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일명 바람잡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체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 내가 이 종목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샀더니 이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맞아요. 거죠. 지난번에 그 찍어주셨던 거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바람을 잡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계좌를 이제 오픈하는 사진까지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거야 뭐 그러한 포토샵으로 하면 다 얼마든지 조작을 해서 올리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바람잡이들이 많게는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또 들어와 있는 리딩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거든요. 예. 어떤 그래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유료 회원이 자기밖에 없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경우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는다, 예. 돈을 받는다 이러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수의 리딩방들,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은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 불법 리딩방 같은 데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있으니. 사기성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펌핑 앤 덤핑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투자자들을 이제 어떤 종목이 괜찮다, 오를 것 같으니까 사라고 투자자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예. 투자자들이 괜찮은 종목인가 보다 하면서 이걸 이제 매수세가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러 명이 사니까. 여러 명이 계속해서 사게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가 비슷한 있잖아요. 시점에. 그러면 예.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격이 오르네요.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도를 한 상태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움직이면 결국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네네. 없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정상 주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여기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리딩방 주체가 자기는 고점에서 팔아버리고 리딩방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이제 기법들 아주 전형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흔하게 관찰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 말고는 하지 마라.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내고 대신에 이 정보를 받아들일 건지 예. 말 건지는 결국 투자자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만 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펌핑 앤 덤핑이 일방적으로 보냈다가 그런 일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여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 리딩방이 100%다 근절이 될 거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돈 받는 건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일방이든 양방이든 그렇게 법을 바꿨어야지. 일방은 허용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일방으로도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투자 수요, 그러니까 투자 예. 정보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있으니까.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한두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날 대신해서 오를 만한 종목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실 텐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도 조금 없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사실 종목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힘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오를 만한 종목, 괜찮은 종목을 조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수요들은 시장에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이 사실 이런 수요들을 노리면서
그 이제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뭐 유튜버입니다라고 하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네. 하기야 그렇게 하려면 관련한 책을 내는 것도 뭐 다 이거 일방향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일단 주식 관련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라이센스 받고 해라는 얘기가 이거는 되니까. 일방향으로만 정보가 제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바뀌는 법이 어떤 내용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유사투자업자 자문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처벌 규정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만약에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을 하겠다. 형사처벌, 그다음에 과징금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자세한 세세한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반이 실제로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방향이 아니라 이제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당연히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죠. 가끔씩 법을 만들면서 처벌 규정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무단횡단조차도 얼마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하지 마라고 법은 만들면서 처벌 규정을 안 만드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이게 강제했을 때 굉장히 크게 반발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은 만들지를 말아야죠. 뭐 상징적인 의미 정도 부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처벌 규정이 없이 그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럼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떡할 거냐.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법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강제성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좋은 방향성이니까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세요. 그거는 공중도덕이고 심지어는 공중도덕도 좀 과하게 안 지킨다 싶으면 과태료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심하다, 처벌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가끔씩 던지는 지적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할 때도 좀 우리가 부족한 편입니까? 해외 연구들 많이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미국에서 메이도프 사건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거든요. 금전적인 그런 이제 피해를 일으킨 이 이제 메이도프에게 대해서 미국 법원은 무려 100년이 넘는 형량을 부여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 동일한 범죄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100년이 넘는 이런 엄청난 형량을 구형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와 관련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기 범죄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의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기 범죄 길어야 2년, 3년 정도의 형량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죄가 상당히 중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량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처벌이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이건 그럼 뭐 자본시장 규제하는 쪽에서 어떻게 좀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지적은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너무 벌이 약해. 내지는 법이 물러. 일단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런 이제 태도를 살펴보면 사실 사기 범죄 또는 불법 리딩방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잡아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가입하라고 막 문자 보내는데 왜 못 잡아내요? 문자 따라가면 잡아내지. 아니, 문자를 보낸 것만 가지고 이게 불법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원으로 끌고 가서 증명을 하고 처벌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매일의 사무실 활기찬 업무로 시작하다. 코팅, 재본, 재단, 손쉽고 편리하게. 중요한 자료는 깔끔하게. 탄탄한 제품력으로 인정받은 현대오피스가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로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은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죠. 가장 발전된 공학과 기술로 가장 세련된 몸짓과 색깔과 소리, 모양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느 프랑스 물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예술적 상상력이 없으면 과학기술을 배워도 그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머릿속 상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갑갑하죠. 지성과 감성, 둘 다 잡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간편 심사만 통과하면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현대해상 간편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아몰. 에드피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아몰. 우후!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썬팅은 레이노.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보건관리자님, 직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운로드 한 번으로 손쉬운 건강 데이터 관리부터 포인트 시스템을 통한 간편한 인센티브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헬피로 관리하죠. 앱 하나로 그게 다 된다고요? 그럼요. 이제 건강 캠페인은 헬피와 함께하세요. 헬피.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요즘 덕질 어디 와우 플러스. 떡메 모직폰 케이스 굿즈 다 있어. 전국 호텔 카드 키홀더 제작은 어디? 요즘 인생 어디. 인쇄는 와우 프레스. 두통 참을까? 치통 견딜까? 생리통 버틸까? 통증 타이르지 말고 개보린 한알로. 빠르고 말끔하게 한알로 싹. 두통, 치통, 생리통엔 한알로 싹. 맞다 개보린. 삼진제약. 마이크 체크 수빙수가 알려드립니다. 판매자는 표시의 진심, 소비자는 확인의 안심. 마음이 전해지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꼭 확인해주세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갖고 왔다 퀴즈노스 샌드위치. 갖고 왔어 바삭해 따뜻한 샌드위치. 퀴즈노스 오븐으로 맛있게 오늘도 든든하게.
구워서 맛있다. 키즈노스. 윤기 잘잘 고슬고슬 밥맛이 살아난다.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 찰기 가득한 지리를 밥맛이 좋아진다.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밥맛을 2배로.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 나라님이 선택하신 맛 좋은 대왕님표 여주쌀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실업자는 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명 줄었고 실업률도 2.5%로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 등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숨진 데 대해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인을 비롯한 실무자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구글이 애플에 앞서 음성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각 13일 미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이고 오늘부터 픽셀폰 등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지난 5월 선보인 GPT-4 옴니와 같은 기능이지만 정식 출시는 구글이 처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안가에서 20대 남성 6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4명은 인근에 있던 서퍼들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제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일주일에 평균 5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UN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아이티에서 13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일주일에 5명 꼴입니다. 날씨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광주 전남이 5에서 60mm로 이곳에서는 한때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식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료품을 사기가 어려운 지역을 말합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현재 농촌마을 10곳 중 7곳 이상의 식료품 소매점이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로 식료품을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이지만 농촌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가공식품과 식료품 등을 트럭에 실어 이런 지역에 배달 판매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라고 할까요? 특히 기본 권리인 의식주 관련 정책만큼은 더 열심히 찾아내고 시행해야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아침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15분부터 7시까지 정치, 경제, 세계 이슈가 담긴 세상의 모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BC 새 금토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서 고정우 역을 맡은 배우 변요한입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린 고정우. 블랙아웃된 기억 속 숨은 단서를 찾아 나서는 거친 여정이 시작됩니다. 8월 16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 MBC에서 만나요.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여성시대. 오늘은 말복입니다. 말복. 복은 더위로 명성이 높은 날이라 각오해야 될 것 같죠.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 열대야 연속 일수도 신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보된 지역도 많으니까 양산으로도 쓸 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6시에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렇게 날마다 더우니 전기를 걱정하게 됩니다. 공급되는 전기보다 사용되는 전기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정전 사태인 블랙아웃이 생길까 봐서죠. 2011년이었나요? 그때 블랙아웃이 일어난 기억도 나는데 전기도 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기 적게 쓰는 계절에 저장했다가 많이 쓰는 계절에 꺼내 쓰고 전기가 남는 지역에서 전기 모자라는 지역으로 꺼주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과학자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하튼 안정적인 예비 전력률이 10% 선이라고 했으니까 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과 내일은 전국 택배 업체들이 배송을 쉬는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택배 일 하시는 여성시대 가족들 오늘 3, 4부에 스튜디오에 모실 겁니다. 그리고 17일까지는 택배가 늦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우고 가리려는 일본의 움직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오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는 점도 기억을 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톤 전기 트럭엔 이벤트라. 1톤 전기 트럭엔 이벤트라. 이벤트라가 뭐죠? 1톤 전기 트럭 전용 롱 마일리지 타이어. 무게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주행은 오래오래 지켜주고. 잊지 마세요. 1톤 전기 트럭엔 이벤트라. 1톤 전기 트럭엔 이벤트라. 가까운 한국타이어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국타이어. 도시 하나를 짓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 여의도 3분의 2 크기의 신도시를 통째로 수출할 수 있다면 그 도시의 가능성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베트남의 스타레이크 시티로 대우건설이 짓는 것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가능성을 세계로 대우건설.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오늘 오전 리튬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어난 물에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차량이 인도를 덮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실 앞에 우리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슬픔을 나누면 분명 그 무게가 가벼워진다고 믿습니다. 여성시대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상실의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여성시대 홈페이지 치유와 기억의 계절 게시판에 나눠주세요. 치유와 기억의 계절 특집 방송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산업재해, 교통사고, 해상사고, 추락이나 붕괴, 폭발, 화재, 가스, 전기, 더위와 추위, 갑자기 생긴 병, 그리고도 수많은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기억의 계절.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셔서 언제든 사연 남겨주세요. 네.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휴원수글로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우건설, 올품, 금호타이어,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정관장 RX진, 브람스 안마의자, 셀메드, 경복대학교, KB국민은행, 금천미트, 힘펠 휴젠트, 한국화재보험협회, 다우닝, 현대자동차 ST1과 함께합니다. 자, 으라차차! 오늘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만세! 만세! 양손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온몸 스트레칭. 네, 손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길게 늘려서 깨워주세요. 내 몸 구석구석 좋은 기운, 좋은 생각만 흐를 수 있게 오늘도 다 잘 될 거야, 잘 된다. 주문을 외워주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문자 미니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은 향긋한 허브차로 준비했어요. 1, 2부에 소개된 분들께 2잔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말복까지 왔습니다. 네. 예, 물론 오늘도 푹푹 찌겠죠? 푹푹 찌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죠? 아유, 네. 예. 하지만 이제 진짜 머지않았다. 예, 이 찜통더위가 머지않았다. 스스로 저는 주문을 아니, 근데 걸어봅니다. 머지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협박조로 예. 머지않았다. 내 스스로에게도 주문이지만 날씨에게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진짜 이제 말복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끝내라 제발. 끝내라 제발 좀. 예.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의 오병실님 사연입니다.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이번 여름 휴가는 꿈도 못 꾸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일 이어지는 찜통 같은 더위 때문인지 TV 보던 남편이 화면에 나오는 바닷가를 보면서 바다에 가보고 싶다. 혼자 읊조렸다. 그 소리를 듣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그래 가보자. 어쩌면 이번이 남편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지막 여름 휴가가 될지도 모르는데 가자 하며 아들과 의논 끝에 숙소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여행길에 올랐다. 이때만 해도 단순히 여행이라고만 표현하기 어려운 1박 2일간 즐겁고도 고된 여정이 시작되리란 걸 몰랐다. 파킨슨 증후군의 일종인 다계통 위축증을 앓고 있는 남편은 갈수록 허리가 굽어지고 걸음걸이는 아예 제자리에 묶여있기 일쑤다. 옆에서 부축해도 앞으로만 쓰러지는 몸. 가능하면 휠체어 타지 않게 하려 무던히 했었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알았다. 그 사이 병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아, 이제는 옆에서 부축한다 해도 서 있기조차도 힘들어졌음을 인정해야겠다. 오가는 길 휴게소에 들리거나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차에서 내리고 타는 일이 이제는 남편과 나에게 평범한 일이 아닌 고된 일이 되어버렸다.
두어 달까지만 해도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은 나에게 의지하며 그래도 조금씩은 걸었는데 요즘은 나에게 너무나 힘주어 기대오니 150cm 키에 48kg이 나가는 나의 작은 체구로는 지탱이 안 되어 균형을 못 잡고 몇 번 넘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도 아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졌으니 이제 둘만의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꿀 일이 되었다. 그래도 이번 여행길에는 가는 내내 든든한 아들이 옆에서 나와 아빠의 손발이 되어주어 얼마나 힘이 되고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목적지인 경포대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자신은 차에서 쉬고 있겠노라는 아빠에게 아들이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어도 같이 가보자. 우리 눈앞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갈매기 날아드는 푸른 바다가 있고 낭만이 꿈틀대고 젊음이 샘솟고 그러나 아들과 나에게는 85kg이 넘는 남편이자 아빠를 시원한 바닷물, 파도가 일렁이는 곳까지 무사히 모시고 가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평지도 걷기 힘든 사람을 데리고 발이 푹푹 빠지는 뜨거운 모래길을 헤치고 가야 한다. 순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는 게 이 사람을 위한 걸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잠깐 동안 침묵하며 생각한 끝에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파라솔을 빌리고 짐을 옮긴 다음 아들과 둘이 남편의 양쪽 팔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다. 50m쯤 되는 백사장을 지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앉혀놓고 나니 세 사람의 얼굴은 어느새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좋아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잘했다 싶었다. 아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말했다. 우리야 앞으로 기회가 있겠지만 아빠는 이런 곳에 오는 일이 쉽지 않으실 거야. 아빠 어때요? 와서 받아보니까 좋죠? 아들은 이어 커다란 튜브를 빌려와서 아빠를 힘들게 앉히고는 유유히 바다 쪽으로 헤엄쳐 나갔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라보니 저 멀리 보이는 부자의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즐거워 보였다. 나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데 한편으로 마음 한켠이 아려운 건 왜였을까? 이제 29살인 아들이 한창 친구들 만나고 자기 일 하기에도 바쁠 텐데 엄마 아빠를 위해 함께 해주다니 아들이지만 고맙고 감사하다. 또한 하루하루의 여정이 힘들었을 텐데도 짜증 한 번, 화 한 번 내지 않은 남편도 고맙다. 짧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이대로만이라도 늘 우리 곁에 있어 주길, 조금만 더 용기 내어 버텨내 주길 바라면서 나는 기도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참 거동이 불편하신. 네, 그렇죠. 근데 뭐 아내분 체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그냥 아담하시고 150cm. 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네. 얼마나 기특하고 든든한 아들이에요. 그럼요. 네. 아빠 옆에서 부축하면서 튜브에도 딱 모시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바다를 함께 가준 우리 가족분들. 그러게. 네. 멋진 가족 여행이 되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정말 그 댁에서만 계시다가 답답한 마음에 네, 맞아. 속이 탁 트이셨을 거예요. 네, 너른 바다 보면서 또 내 옆에 내 아들, 내 아내와 함께 가셨다는 거에 맞아요. 굉장히 행복하셨을 네. 그런 추억일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왕남웅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은 김일중님. 저는 앞전에 아내와 잘 살기라는 소재로 사연을 보내서 6월 21일 방송됐던 왕남웅입니다. 방송 내용을 들은 처형들과 지인들이 부부가 잘 살기 위한 지침서 하나 더 보내라고 지지와 요청을 해주셔서 아내와 잘 살기 2탄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부부는 여행을 자주 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국내는 월 2회 이상, 해외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관계로 연 1회 또는 2회 정도. 여행 중에 사람들과 만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부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부부만 여행을 다니세요? 재미없지 않아요? 또는 아유 남편이야 뭐 그렇다 치고
아내분은 싫어하실 텐데요. 그러다가 술 한 잔 마시게 되면 질문이 더욱 신랄해집니다. 혹시 재혼이신가요? 우리가 결혼한 지 33년째라고 말을 하면 더욱 놀라며 어머, 결혼 생활 33년이면 같이 있는 것도 지겨울 텐데 같이 다니면서 서로 다투진 않아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쳐다봅니다. 이럴 때 제가 넌지시 한마디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얼굴만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변한 게 없으니 지겨울 일도 당연히 없겠죠. 어머, 닭살이야. 아유. 주위 사람들은 괜히 물어봤다는 둥, 사기치고 있다는 둥 말들을 하지만 본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모의 아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만 자신들도 저런 표현을 듣고 싶다며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거나 엄지와 검지로 팔뚝을 사정없이 꼬집으며 한풀이를 할 뿐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세대들의 부부간 여행이 얼마나 낯설었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는 솔직히 남편인 저하고 여행을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제가 챙기고 다만 아내는 아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여행 장소는 도착할 때까지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아내도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서 어디 가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모든 여행 계획과 맛집 수배에 대해서 아내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유는 둘만의 여행을 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가 실망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여행 장소나 맛집을 정할 때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장소와 맛집을 수배하기 때문이죠. 특히 아내가 친구들과 같이 또는 아내들 모임에서 또는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주절주절 하소연을 한 바가지를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하듯 말을 합니다. 아유, 앞으로 해외여행은 난 혼자 안 가. 당신하고 가지. 아유, 힘들어 그냥. 아유. 물론 아내가 혼자만 여행을 다녀와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위로차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시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저하고 같이 가면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자기는 단지 자신의 몸치장만을 하면 되는데 혼자 가면 짐 싸고 짐을 들어 나르고 정리하고 모두 자기 혼자 해야 하니 힘들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단지 육체가 아닌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돌아다니는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생각도 같이 떠나야 되고 떠나서는 여행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회사 일로 지치고 또 쌓인 스트레스를 여행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를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남편과 아이들 뒤치다꺼리, 집안 살림 등을 도맡아서 하는 아내가 여행을 가서도 여행 동행자의 뒤치다꺼리를 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해방감을 못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그래서 아내와 여행을